자, 4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는 이제 평등권 판례들을 쭉 볼게요. 판례들은 이제 58번인가까지 있죠. 근데 뭐 판례들 어려운 판례들은 없습니다. 자, 122페이지에 1번 판례 보겠습니다. 1번에 괄호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번만 키워드 넣어놨습니다. 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했어요. 자, 보상금 100만 원 나왔으면은 A하고 B가 있어요. 왜 한 명한테만 주냐 이거지. 나누어서 50씩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그러니까 한 명한테 줄 이유가 없지. 위헌. 그 또 하나. 한 명한테만 주려면, 그것도 이제 한 명한테 주려면 얘는 부자고 얘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왜 나이가 많다고 얘한테 주냐 이거지. 그래서 두 개가 다 위헌이에요. 한 명한테만 주는 것도 위헌, 나이 순으로 주는 것도 위헌. 둘 다 위헌입니다. 자, 2번. 자,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 후손에 관한 처벌은 합헌입니다. 합헌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그 친일 후손이라고 그래서 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잖아. 엄격 심사 아니지. 엄격 세무. 그러니까 자의 심사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번 질문. 자, 나이가 있는데 자, 65세 미만입니다. 자, 65세 미만은 막 40대도 있는 거예요. 40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창 나이인데 그 노인성 질병 있는 사람 장애인 활동 지원금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헌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거든요. 이렇게 너 고혈압 있으니까 일하지 마. 위헌이죠. 고혈압 좀 있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래 4번 지문은 65세 이후라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배제해도 괜찮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났잖아요. 은퇴가 60세이니까 괜찮다. 합헌.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도 합헌. 퇴직할 나이가 됐으니까 합헌됩니다. 나이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장 보육시설 의무를 부과해도 합헌이죠. 그래서 그 대개 이제 4인 이상의 어떤 그 규모가 있는 근로처라면 직장 보육시설을 두게 해요. 일정 규모가 있으면. 그 미만은 없어도 됩니다. 영세한 업체는 보육시설 둘 필요가 없고 큰 규모는 둬라 이겁니다. 합헌. 자, 장애인 고용 할당제 합헌. 8번에 34세 청년 할당제 합헌.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단순 매수와 이제 그 영리 매수를 동일한 법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돼서요. 단순 매수는 호기심에서 마약을 한번 사는 거예요. 영리 매수는 그거 갖다 팔려고 대량으로 사는 겁니다. 대량으로 엄청 많이 계속적으로. 이건 가중처벌해야지. 왜 법정이 똑같냐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주를 보면 소비 매수 매매를 동일하게 평가해서 이제 합헌 결정 나왔던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건 폐기됐으니까 합헌이다. 그럼 그건 이제 폐기된 옛날 판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다 위헌 났어요. 자, 죄가 똑같은데 법정만 상향 조정한 것도 위헌 났습니다. 자, 형법에 절도가 있고 특가법에 절도가 있어요. 법은 다르지만 구성 요건은 똑같잖아요. 그럼 형벌도 똑같아야지. 왜 얘만 가중처벌하냐고. 위헌이에요, 위헌. 위헌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가중처벌하려면 뭔가 가중된 플러스 알파 요건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상습으로 했다던가 공동으로 했다던가 보복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 가중처벌이 받는 거지. 근데 구성 요건이 똑같은데 형벌만 가중처벌하면 잘못된 겁니다. 자, 11번. 자, 예비행위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위헌이죠, 이것도. 아니 어떻게 준비만 한 사람하고 미수에 갇힌 사람하고 기수에 갇힌 사람이 법정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얘가 제일 높아야지 얘가. 얘는 더 낮아야지. 그죠? 그래서 똑같으면 위헌. 자, 불특정인에 관한 성매매에 관한 처벌합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이건 합헌입니다. 자, 13번. 자,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그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긴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 밑줄 합헌입니다. 자,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의무로 해놨어요. 근데 사립은 자율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자, 국공립은 국가가 설립한 거니까 국가가 임무를 부과해도 괜찮은 거예요. 따라야 돼. 내가 만든 학교잖아. 국가가 만든 학교. 근데 사립학교는
자율에 맡긴다 이거예요. 그게 뭐 유언이 될 리가 없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싫으면 만들지 마라 이거죠. 자율 사립에 대한 자율로 맡긴 거니까 합헌입니다. 자, 14번.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자신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한 당사자로서 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은 모든 조치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 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험한 재심을 허용하고 그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합리적인 차별이죠. 합헌됩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징계가 결정된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 얘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심리해 주세요.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가해 학생은 한 번 징계가 딱 떨어지면은 재심 청구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얘는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냐고지. 근데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왜 실익이 없냐면 얘가 이제 거기 뭐 정학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너 7일 학교 나오지 마. 정학 처분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 재심 기간만 15일 이상이 걸려요. 15일 이상이. 그럼 벌써 15일 뭐 지나버리면 정학 처분 다 지난 다음이잖아요. 별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재심 청구할 수 없게 해놓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재심 청구하는 경우는 언제? 퇴학당했을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판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합헌됐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은 이제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시험 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서울 대학 올라와서 시험 봐야 돼요. 합헌. 자, 이제 16번. 지방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을 겸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국회의원은 할 수 있거든요. 지방의원은 못 한다고. 그리고 이제 합헌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자, 광주에 사는 지역의원은 광주에 살고 있어요. 광주의 지방공사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럼 둘이 결탁해서 부정부패 소지가 있거든. 두 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거기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를 해야 되니까 서울 여의도 근처에 살고 있다고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세를 결탁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겸직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지방은 결탁 가능성이 있다. 금지하고 국회의원은 서울에 사니까 결탁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합헌이죠. 자, 17번. 자, 일반 응시와 다르게 공무원 어떤 그 여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력에 따라서 자격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았습니다. 합헌. 국가 재량이죠. 자격시험 합헌. 자, 입법자가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서 변호사의 경우 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합헌이죠. 공인중개사가 따기 제일 쉽죠. 그다음 변리사가 그다음 어렵죠. 변호사가 좀 더 어렵죠. 시험에 따라 다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자격증에 따라서. 그건 합헌입니다. 그다음에 19번. 자,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해놨습니다. 정년도 합헌이에요. 대법관은 70세, 대법원장 70세, 일반 법관은 65세, 지방법원은 뭐 60세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년은 입법진이 큽니다. 자, 다음에 20번. 자,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 제출할 때 꼭 변호사회를 경유해서 검사받고 제출하게 해놨습니다. 합헌.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특별 그 특수 직렬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헌. 자, 다음 페이지 21번. 자, 여기 21번부터 29번까지는 그 국가에 대한 국가랑 민간인 차별에 관한 걸 싹 다 모아놨어요. 싹 다 모아놨습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자, 일반 국민하고 국가 이제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할 때는 가집행 선고를 못해. 얘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위헌. 왜 차별하냐 이거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국가를 피고로 할 때는 가집행 못하게 해놨죠? 차별이죠. 위헌. 그 다음에 23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상대 당사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다. 위헌. 그 다음에 24번 국고작용입니다. 국고작용이 뭐예요? 국고작용 사경제활동이죠. 국가의 곳간의 재산고죄 재산. 국가의 재산에 관한 소송. 사인과 똑같은 경제활동. 그럼 똑같이 해야지 왜 국가만 우대를 하는 거냐고. 위헌이지. 자, 그 다음에 25번. 자, 국유 잡종재산이 있어요. 자, 국가 재산이 이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좀 우대를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행정부가 쓰는 거예요. 뭐 구청 건물, 뭐 경찰서 이런 거. 행정 건물.
이건 일반인 재산보다 좀 더 그 뭡니까 우대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잡종재산이라는 거는 잡스러운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인의 재산과 똑같이 지급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얘는 뭐 소멸시효가 뭐 취득시효가 5년이고 뭐 얘는 뭐 10년이고 왜 차별하냐고 왜? 그죠? 사인과 똑같은 재산인데 잡종세무. 그래서 써있죠.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사경제의 거래 대상이다. 사인과 똑같은 재산이다. 사적 자치가 지배된다. 사인과 똑같이 가야 된다. 근데 왜 잡종재산인데 시효치를 부인하냐 이거지. 행정재산이면 그럴 수 있어. 뭐 경찰서를 시효치되게 딱 안 된다고. 근데 잡종재산인데 왜 그 차별하냐 이겁니다. 위헌. 자, 그 다음에 26번. 우체국 보험금, 환급금 청구 채권 전액에 관한 압류 금지. 아니 일반 채권은 압류가 다 되는데 왜 우체국 보험만 압류가 안 돼? 우체국 국가기관이라고 좀 우대하고 있는 거죠? 위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하고 28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다른 게 있어. 자, 뭐가 다른 거 봐야겠죠. 자, 27번.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국고에 기속하지 않고 배당 지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거부터 이제 무슨 말인가 봐야겠죠. 자, A가 채권자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갑이 채무자로서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고 있다고. 그럼 이제 이 담보로 잡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그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경매에 들어갑니다. 예.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담보물 팔아갖고 채권 충당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B라는 사람이 경매에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이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참가했다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10억짜리 건물이에요. 10억짜리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여기 1억을 납부했거든요. 1억을 납부하고 나서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는데 1억을 납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9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냈어 이게. 돈을 못 냈다고. 그럼 이제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선불금 내갖고 못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1억이 국가에서 뺏어가지 않고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시켜서 건물 플러스 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억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C가 이제 입찰을 받을 때 1억이 포함되어 있잖아.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다음에 했을 때 그냥 9억 주고 사면 되는 거야. 9억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 포함돼 가지고 B한테 B가 내고 못 받은 돈은 다른 낙찰자가 받든가 아니면 나오면 채권자 돌려주든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사인간의 처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국세징수법 세금이야 세금. 자, 국세징수법의 공매 절차에서 매각 결정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 결정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럴 때 국고에 기속을 시키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국가예요. 국가, 세금, 국세. 채권자 국가야. 국가 세금 독촉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이거 1억을 냈는데 잔금을 못 내는 바람에 1억이 이걸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여기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뭐야? 국고 기소. 무조건 그거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잖아. 위헌. 아니 민사집행은 포함을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데 왜 세금만 국가 뺏어가냐 이거야. 잘못된 거죠. 위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비슷합니다. 이것도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의 대금 납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각 결정 취소가 되는 경우 조세 채권의 우선 충당. 자, 위에는 국고 기속이죠. 기속 세무. 그럼 위헌이에요. 근데 이건 조세 채권의 우선 충당. 충당 동그라미. 이건 합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 보겠습니다. 사안은 똑같아. 자, B가 10억짜리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1억을 딱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서 이 돈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 돈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국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채권자한테 준다고. 조세 충당. 국가가 세금 채권자니까 국세 충당한다고. 이건 괜찮다 이거지. 합헌. 근데 세금과 무관하게 뺏어가면 그건 위헌. 조세 채권에 충당하면 그건 괜찮다 이거.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국고기속은 위헌이고, 근데 무조건 뺏어가는 거 무조건 뭐 세금 충당 떴고, 근데 세금 충당하면 그건 괜찮다 합헌됩니다. 많이 다르죠 이거. 꼭 키워드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 자 29번. 자 국채에 관한 소멸시효 5년 단기로라는 건 합헌입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10년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뭐 5년으로 하건 3년으로 하건 뭐 특별히 부당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하지 않고 29번하고 25번을 비교해보세요. 25번. 25번 비교해보면 25번도 이제 취득시효거든요. 시효, 취득. 취득 시효야, 시효. 이것도 시효인데 얘는 취득시효를 아예 부정해버렸어. 이건 위헌이라고. 부인 세모. 근데 그 아래 이제 29번은 취득시효, 소멸시효, 시효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하면서 기간만 좀 짧게 한 거예요. 기간만. 그럼 괜찮다 이거지. 5년 동그라미. 그래서 취득시효든 소멸시효든 시효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는 너무 지나친 혜택인 거고, 시효를 인정해 주긴 하되 일반인과 똑같은 시효 인정해 주되 기간만 좀 짧게 잡은 거 괜찮다 이거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기출정리 30번입니다. 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사이버 대학 출신자는 응시할 수가 없어요. 사이버 대학 무시하는 겁니까?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사이버 대학은 이제 컴퓨터 동영상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 기록사 그 실무 수습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 과정이 없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뽑을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학원 다니면 돼. 또 학원 다녀갖고 자격증 또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그 차별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31번. 자,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이요, 공익. 공익은 이제 월급을 못 받아. 월급 없어. 교통비 좀 받는다고. 근데 산업기능요원은 그 산업체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그 월급 세게 받습니다. 월 300씩 받는다고 이게. 야, 너는 군대 가서 군대 간다고 하더니 회사 가서 일하고 월급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됐을 때 호봉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합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찰 되면은 그 경찰 순경 1호봉이에요.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 그래서 연차에 따라 월급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어제는 군대를 안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1호봉. 근데 이제 남자는 공익을 갔다 왔어요. 공익 갔다 오면 국가를 위해서 돈도 못 받고 충성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호봉 그냥 쳐줘. 2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경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갔다 왔어. 현역 갔다 왔으면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1호봉, 2호봉 쳐주고 3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그건 합당한 대우죠. 합당한 대우. 근데 얘가 이제 공익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회사 출근하면서 돈 많이 받아 챙겼다고. 그럼 산입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자랑 똑같이 1호봉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전 이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32번. 여기서도 산업기능요원을 경력에서 제외해도 합헌. 넌 또 월급 받았으니까 현역 갔다 온 사람과 다르다. 차별해도 합헌. 자, 33번. 자,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거. 이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한데 네가 희생해라. 공중보건의사 시골에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1개월 그 훈련받은 거 복무기간 빼고 한 1개월 복무 더 해라. 시골에 의사가 없으니까 1개월 더 해라. 그래도 합헌입니다. 근데 좀 그렇긴 그래. 이게 그 공중보건에서 이제 군의관 근무하는 거거든요. 군의관 근무 장교로 근무하는 건데 기간이 3년인가 그래. 36개월인가. 36개월인데 한 개월 1개월 더 하래. 그럼 얘는 열받겠지. 그래도 뭐 36개월이나 37개월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합헌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34번. 그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 소집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방의 임무인데 무슨 보수를 줘? 안 주지. 안 주고 그냥 일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병역 임무가 의사를 그냥 갖다 공짜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가 우리는 의사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합헌. 대신 너는 의사니까 나중에 의사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복무기간 동안은 돈 못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헌. 자, 35번. 자,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그 공익이에요. 그 주민센터 출근하는 사람들, 이런 공익들은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병은 군대에서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공익들은 의식주 비용 따로 안 줍니다. 왜 그래요? 출퇴근하니까 밥은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교통비 없어? 그럼 걸어다녀. 이렇게 하는 거죠. 합헌입니다. 자, 36번. 자, 공공성 이게 그 김영란법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뇌물 받으면 처벌해요. 근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그 청렴해야 되는 그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동그라미, 언론 동그라미. 학교랑 언론은 청렴해야 돼. 돈 먹으면 안 돼. 촌지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만 공무원과 똑같이 부전 청탁을 받으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합헌. 그러니까 이제 그 37번에서 학교 관계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왜 학교 관계자랑 언론인만 청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은행 직원들도 돈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입법자 재량이고 그 공공성이 큰 다른 분야를 제외했어도 괜찮다. 일단 너네부터 청렴해라. 합헌되는 겁니다. 자, 자격증 이상 전과 있는 사람 선고에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형법조항은 다 합헌이에요. 합헌이니까 배우는 거죠. 위원이면 안 배울 거 아니에요. 합헌입니다. 자, 개별사건 법률도 합헌될 수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지역가입자 차별도 합헌됩니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이 뭐가 있어요? 직장보험이 있고 직장 없는 지역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보험은 그 보험료 좀 많이 내요.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지역보험은 좀 적게 내. 왜 적게 내는 거예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에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직업이 없잖아. 직업이. 넌 직장이 있으니까 좀 더 내라. 좀 더 내고 얘는 직장 없으니까 좀 덜 내도 된다. 그래서 합헌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41번. 자, 공무상 부상으로 퇴직 이후 폐질이 뭐냐면 몸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영구장애입니다. 영구장애. 폐질, 영구장애. 다리가 낫질 않아. 영구장애.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위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그건 이제 위헌됐죠. 위헌. 자, 그럼 이제 나눠서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 복무한 때가 있고 퇴직한 때가 있는데, 자, A는 공무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구 장애가 결정됐어요. 다리 못 쓰게 됐다고. 이건 보상금 많이 줘요, 이렇게.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공무 중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근데 퇴직한 다음에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어차피 상해는 복무 중에 당한 거니까. 얘는 왜 안 주냐고, 얘는. 그죠? 얘를 제외하면 위헌인 거지. 위헌. 근데 이런 건 괜찮지. 퇴직하고 나서 상해를 입어가지고 영구 장애가 됐다면 얘는 공무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얘는 제외도 괜찮겠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폐질이 확정, 영구 장애 확정된 사람도 상처 입은 거는 공무 중에 상해 입은 거니까 얘도 줘야 된다. 왜 얘를 안 주는 거냐? 위헌이다 이거지.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자, 42번 체크하시고 이거 잘 틀립니다. 자, 소년범 중 형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기에 관한 법령 적용에서 장래를 향해서 선고받지 않은 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 이제 형 집행 종료가 되고 마치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소년이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전과 말소시켜줘요. 말소시켜주고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좋은 거잖아. 왜 위헌인 거예요? 이거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왜 위헌이냐면 43번.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빠져있어. 집행유예. 그게 빠져서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43번처럼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42번처럼 나옵니다. 그죠? 자, A는 형벌의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 가서 형 집행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과 다 말소시켜주고 취업을 도와줍니다.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라고. 근데 B는 형을 선고받고 나서 감옥에 안 갔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더 무거운 죄예요? 얘가 더 무거운 죄예요? 얘가 더 무거운 죄란 말이에요. 얘는 죄가 가벼우니까 집행유예 받았겠지. 근데 얘는 전과 발소를 안 시켜주고 취업도 안 도와줘. 오히려 얘가 형보다 가벼운 애인데,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만 도와주면 안 된다. 얘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차별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 42번처럼 나오면은 여러분이 딱 외워갖고 집행유예가 빠져 있으니까 위헌이구나. 그걸 딱 캐치해야 돼. 안 그러면 틀린다고. 그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 44번. 자, 정보 수립 이전에는 그 중국어로 많이 이주를 해왔어요. 중국 동포입니다. 중국 동포. 그다음 그 정보 수립 이후에는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자, 대한민국 정보가 이제 수립되기 전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 동포 조선족 된 거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동포 그 뭐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동포나 미국 동포나 같은 동포로 같은 동포. 그럼 지원하려면 둘 다 하든가, 둘 다 하지 말든가 그래야지. 왜 얘만 지원을 얘는 지원 안 해? 이상하잖아요, 이거. 위헌이지. 그래서 왜 정부 수립 이전 동포만 제외하냐 이겁니다. 이전 이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건 위헌입니다. 자, 비슷한 거 모아놨습니다. 45번. 근데 이제 강제 동원자는 달라요. 강제 동원자는 다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동원된 사람이 있고 외국에 일본 가서 동원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넌 가족도 있고 그나마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고 더 쓸쓸했다. 그래서 둘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얘부터 도와주자. 그건 합헌인 거예요. 국외노동자 우선지원, 그건 합헌. 주에다 써놨죠. 국외와 심적 고통 더 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건 합헌됐습니다. 자,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전쟁 나가고 북한에 끌려간 참전무사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럼 유가족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원래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끌려갔는지 어디 실종됐는지 그 파악이 힘들고 너무 많아.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국가 재정상 힘들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외를 시켰거든요. 합헌됐습니다. 자, 다음에 47번. 자, 전투 기간 중 전산 군경 자녀로 한정한 경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상해줘. 유가족 보상해준다고. 근데 다친 사람까지 보상해주면 그럼 너무 많아 사람이. 이건 다 못해주겠다. 재정이 안 된다. 합헌. 네, 그런 겁니다. 죽은 사람만 보상금 줘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자, 두 번째.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 본인이 있는데 그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그래서 이제 매달 주는 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급은 200, 얘는 150, 150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A하고 B하고 둘 다 3급이야. 3급. 똑같은 상급. 그럼 이제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A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유공자야. 할아버지가 유공자. 얘는 유가족.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희생은 유공자 본인이라고. 본인. 그러면 급수는 같아도 이 사람이 본인이니까 좀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120 정도. 괜찮다 이거지. 정도. 넌 가족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고 이 사람 본인이다. 이 사람 본인이 희생한 거다. 그러니까 더 줘도 괜찮은 거 아니냐. 합헌. 자, 49번. 자, 국제협력요원한테 보상 제외도 합헌됩니다. 국제협력요원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UN, 국제기구를 위해 일한 거죠. 그럼 국제기구에서 UN에서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0번도 우리 시험 기출된 겁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이 뭐냐면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에요. 부산, 마산 민주항쟁. 그때 구금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보상금 다 줬거든요. 30일 미만은 한 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너네들은 제외하자. 1년짜리, 3년짜리 장기간도 되게 많다. 그래서 장기간만 주고 한 달 미만은 제외했습니다. 합헌. 자, 51번. 자, 경찰 공무원과 다르게 소방 공무원은 순직 군경 예우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불 끄다 죽어야 그 예우를 받고 돈을 받아요. 훈련하다 죽으면 돈 안 나와. 불 끄다 죽어야 돈 나온다고. 근데 경찰관은 훈련 받다 죽어도 돈 나와요. 왜 다르냐 이거지. 그럼 경찰하고 소방은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소방관은 민간인이야, 민간인. 전쟁이 나면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경찰은 전쟁이 나면 군인처럼 총 들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르지, 지위가. 그래서 경찰이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52번. 자, 이 사람이 이제 회사 가다가 사고 났어요. 자, 사고가 났는데, 자, A는 회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고, B는 자기 자가용 타고 가다가 사고 났고, C는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다 회사 가다 사고 난 거야. 회사 가다가. 그럼 보상금을 다르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다 회사 출근 중에 나온 사고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지.
왜 얘만 보상하냐고, 얘만. 그죠? 얘네들 보상 왜 안 하냐고. 위헌이겠죠. 그래서 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출퇴근 중에만 보상만 그 보호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대중교통으로 다친 사람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죠. 위헌입니다. 자, 그다음 골프장 부가금 규정한 거 위헌됩니다. 자, 골프장 부가금도 합헌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위헌인 거야? 뒤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래. 국민체육이래. 체육세무. 이 부가금이라는 게 이제 골프장으로부터 부가금을 돈을 걷어갔어요. 국가가. 그래서 그 돈을 골프 발전에 썼어. 골프 발전에. 그럼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근데 골프장에서 부담금을 걷어가고 국민체육 전반에다 다 쓴대. 다. 뭐 당구장, 뭐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뭐 탁구장 이런 데서 다 쓴다. 볼링장 쓴다고. 그러면 이제 왜 나한테 걷어갖고 전반에 다 쓰냐고. 그죠? 이건 거의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지금 안 된다 겁니다. 골프장에서 걷어갔으면 골프 발전에 왜 써라. 왜 국민체육 전반에 다 쓰는 거냐. 그러면 당구장도 걷고 탁구장도 걷고 다 걷든가. 왜 나만 걷어갖고 일반에 다 쓰냐고. 위헌된 거죠. 54번. 저것도 최근 출제됐습니다. 이거. 샘책에 있던 판례였는데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자, 1983년 이후 출생한 A형 혈액병 환자에 대해서 유전자 재조합 체계에 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그 법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3년 이전에는 그 평등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봤죠. 자, 그 전에 이제 혈액병에 관한 약이 있었는데 약이 이제 전부 다 무상 공급이 됐었어요. 혈액병에 대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조합, DNA 조합을 통한 특효약이 나왔어요. 이게 좀 더 효과가 더 좋아. 근데 무상 공급 해주려는데 무상 공급. 근데 약이 좀 딸려. 다 줄 수는 없다고. 그럼 이제 혈액병 걸린 사람한테 일부만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많다 적다로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차별해야 되는 거예요? 중증 환자한테 먼저 주고 경증 환자 나중에 줘야지. 증세에 따라 줘야지. 왜 나이에 따라 주냐고. 나이에 따라서. 그죠? 잘못된 거죠? 증세에 따라서 중증한테 먼저 주는 게 맞는 거지. 왜 나이로 차별하냐 이거야. 중증, 경증 상관없이. 위헌인 겁니다. 자, 55번. 자, 금고의 사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재심 무죄판을 받았으면 고생 엄청 했겠네. 그죠? 뭐 재판에 10년 걸렸겠구만 이거.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 중이거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자녀 퇴직급여에 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왜 달리 차별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헌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공무를 수행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이 1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근데 얘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너 공무 수행 중 죄를 저질렀다. 그럼 너 다 줄 수는 없고 반만 줄게. 반만.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5천은 지급정지. 지급정지 해놓은 거예요. 지급정지 하겠습니다. 안 준다고. 근데 이제 범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수사 중에 경찰이 이제 불송치로 풀려났거나 검사한테 불기소 풀려났거나 재판에서 뭐 무죄가 됐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얘가 이제 지급이 정지된 때부터 불송치까지 한 2달 걸렸어요. 여기까지 뭐 한 석 달 걸렸다고. 무죄까지 한 1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이자 다 줍니다. 너 이자 줄게. 이자가 이제 법에 특별히 약정이 없으면은 연 5%예요. 연 5%. 그래서 5천만 원에다가 1년에 5% 이자 붙여서 이자를 줘야 되는 거라고 원래. 자, 다 줍니다. 다 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 비난 사람은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기소, 1심, 2심, 3심 확정. 유죄 확정. 유죄. 못 받았지 이거. 무죄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증거 발견되면서 나중에 한 10년 동안 고생해갖고 증거를 모아갖고 재심을 청구해서 여기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고생했다. 10년을. 그죠? 그러면 이제 얘보다 얘가 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치 이자를 다 줘야지.
10년째 다 줘야지. 왜 얘만 안 주냐고. 그죠? 위헌이지. 그러니까 위헌. 아니 불송치 불기손 다 주는데 재신 문제는 왜 안 주냐고. 이자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 5% 계산해갖고 연 5%씩 계산하면은 100%네. 100%. 10년이면 50%구나. 50%.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퇴직금이면은 연 5%씩 해갖고 7,500 줘야지. 이자 줘야지. 다 줘야 되는 거.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6번. 자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 때문에 그 어떤 그 공적인 신고를 할 때 내부 신고자랑 외부 신고자랑 달라요. 그래서 그 단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은 포상금 줍니다. 근데 외부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안 줘요. 그 왜 차이를 두는 겁니까 이거? 자 내부에서 이제 A랑 B가 범죄를 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근데 C가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이 없어. 근데 내부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잔뜩 줘요. 왜 그래? 공모자 분열시키려고 그런 거죠. 범죄를 저질러 했다가 포상금 잔뜩 주니까 이 둘이 범죄를 저질러 공모했다가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저 새끼가 먼저 찌르면 지가 돈 받는 거야. 난 감옥 가는 거고. 내가 찌르면 나는 돈 받고 얘가 감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분열 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자만 포상해도 합헌입니다. 합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부자가 찌를 거 아니야. 범죄라고. 자, 57번. 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하고 5년인 그 가격하고 서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임대주택 사건입니다. 자, 이제 A는 이제 국가로부터 그 임대주택을 받아서 싸게, 일반 주택은 이제 전세자금이 뭐 한 10억인데 여기 5억이면 살 수 있어. 싸게 싼 값에 국가 임대주택을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돈을 모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매수. 예,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B라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건물을 임대로 빌려서 10년을 살았어요. 싸게.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누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싸게 산 게 5년밖에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도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근데 얘는 혜택을 10년간 장기간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더 풀어댔으니까 물가가 또 많이 올랐겠지. 얘는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차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다음 58번. 자, 수용자 배우자에 대해서 인터넷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할 수 있도록 해놓고 미결 수용자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도소 간 사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딱 화상 통화가 되는데 미결 수용자 구치소는 안 된대.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교도소 수용자는 접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결 수용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접견이 되기 때문에 가서 얼굴 보고 대화해라. 그래서 제한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그 수용자는 이제 재판이 끝난 사람이잖아요. 재판 끝나고 감옥 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화상 통화해도 괜찮아. 뭐 비밀 정보 이런 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결 수용자는 지금 구치소에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재판 받는 사람한테 화상 통화로 이상한 뭐 전달할 수 있다고. 재판에 영향이 있는 거라서 안 되게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주에 써놨죠. 스마트폰 접견은 대면 접견 이래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용자도 스마트 화상 통화 한번 하면은 대면 접견 한 번이 제한돼요. 어차피 똑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대면 접견계도 많다.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죠. 신체자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야, 신체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